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기만 하던 60대 시어머니입니다. 여기는 저 또래 분들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도 많으니 의견과 조언을 들어보고자 사연을 보내봅니다. 시댁 때문에 이혼하는 사연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못된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이혼한 얘기는 드문 것 같네요. 아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혼자 살겠다고 이혼하는 거 저도 당연히 말렸습니다. 부모 마음 다 그렇겠지만 자식이 결혼하면 별탈 없이 살길 바라고 자식을 낳아 온전한 가정을 꾸리는 거 보는 낙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식이 이혼한다고 했을 때 가슴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아들의 엄마에게 앞서 아들과 며느리 부부 사이의 일이니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결국 아들이 하는 대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이를 봐주는 정도의 도움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 아픈 시간이 어쨌든 지나가니 이제는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는 날도 오는군요. 혹여 제가 시어머니 노릇을 하느라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아졌다거나 아들 내외 이혼시켜 놓은 원흉이 아닌가 의심하신다면 전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속은 쪽은 저였고 나중에 아들이 털어놓은 얘기를 듣고 기절초풍할 뻔했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데리고 온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감쪽같이 속인 비밀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안 될 인연이었는지 저에게 함부로 하는 며느리를 아들이 먼저 끊어내게 된 거고요. 아들네는 판교에 살고 저는 제주도에 삽니다. 제주도에서 남편과 농장하고 민박집 운영하고 있는데 아들과는 대학교 이후로는 쭉 떨어져 살았죠. 아들은 증권회사에 다닙니다. 해준 거라고는 학비 대준 거밖에 없는데 늘 공부도 잘했고 속 썩이는 거 없이 산 성실한 아이입니다. 아들은 1년 정도 연애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처음에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오겠다 했을 때 솔직히 마음이 복잡하긴 했습니다. 정말로 아들을 이제는 내 품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때가 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들 가진 부모들이 그렇듯 아들이 새 가정을 꾸리는 걸 깊은 마음으로 축복해 줬습니다. 우리 집은 평범하게 그지없는 집안이고 농사와 민박을 겸하다 보니 아주 넉넉한 형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먹고 살만은 하고 아들하고 딸 결혼 자금하려고 예전부터 목돈을 좀 모아놓은 게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턱하니 장만해 줄 정도의 돈은 아니었어요. 능력 없는 부모라 아들 대학도 겨우 졸업시켜 결혼할 때도 도움 못 주는 게 많이 미안했는데 아들은 그런 부모한테 아쉬운 소리 하나 한 게 없었습니다. 엄마가 너 장가 갈 때 집 하나도 못 해줘서 너무 미안하구나. 아버지도 가슴 아파하셔. 엄마가 1억 정도는 너 집 얻는데 보태주려고 하는데 너 지금 사는 집 보증금 보태면 집은 얻을 수 있을 거야. 아이씨, 엄마도 참. 엄마, 그 돈 노후자금으로 나 주려는 거 아니에요? 나 다 주면 동생 시집 보낼 때는 어쩌려고 그래요? 안 드셔도 돼요. 여자친구도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우리 힘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도 요즘 집값 전세도 장난이 아니잖아. 아들 장가 보내는데 어찌 돈 한 푼 안 들이고 보내겠어? 엄마가 다 줄만해서 주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들이 부모 노후자금으로 결혼비용 보태준다고 생각했는지 한사코 마다하는 거 겨우 보태줬습니다. 요즘에는 반반 결혼도 하고 아들 가진 집이라고 꼭 집을 해줘야 하는 거 안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형편이 된다면 아들이 조금 쉽게 새 출발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시집 오는 아가씨 입장에서 결혼할 남자 쪽에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면 그 또한 얼마나 속상하랴 싶었고요. 집이 멀리 있다 보니까 아들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아들이 예비 며느리 데리고 제주도에 인사 오겠다고 했을 때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애니 얼마나 괜찮은 처자일까 하고 믿었고요. 아무래도 처음 인사 오는 예비 시댁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 혹여 부담이 될까봐 저 역시 조심스레 그 아이를 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다른 부모처럼 며느리감에 대해 궁금하게 많았습니다.
부모는 뭐 하시는지, 아가씨 직업은 뭔지, 형제자매가 있는지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예비 며느리와 집에 인사 오기 전에 미리 부탁한 게 있었답니다. 엄마, 여자친구한테 궁금한 거 많으시죠? 혹시 인사하러 와서 엄마 당황하시면 안 되니까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실은 여자친구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형제는 없고 아빠랑 둘이 살다가 직장 다니면서 독립했대요. 물어보실 때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 아이고 저런. 아빠가 딸 혼자 키우느라 애를 많이 쓰셨겠구나. 그래. 엄마가 기분 나쁘지 않게 물어볼 테니 걱정 마라. 네, 고마워요, 엄마. 힘들게 살았던 친구인데 밝고 강한 여자예요. 부족하더라도 엄마가 잘 감싸두시면 아마 결혼해서도 잘할 거예요. 요즘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지 말라더라. 내가 엄마처럼 대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더 부담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냥 엄마는 너랑 둘이 가정 잘 꾸리고 살면 그걸로 만족이야. 그랬더니 아들도 제 말을 맞장구 치더라고요. 어차피 집이 제주도라 1년에 몇 번 오기도 힘들 것이고 저도 결혼한 아들 내외 집에 들락거리면서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 키워놓고 며느리 통해 효도받고 싶은 생각 없는 사람이라 아들만 좋다고 한다면 다른 거 욕심내는 것도 없었습니다. 고대하던 며느리감을 처음 봤을 때 참 기뻤습니다. 결혼할 때 외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며느리가 굉장히 예뻤습니다. 아이가 당차 보이고 인물이 참 세련되었다 느꼈어요. 어디 가면 예쁘다 소리 많이 듣겠다 싶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목구비가 또렷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답게 생겼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는 체격도 좋아졌고요. 물어보니 우리 아들보다 3살이 어린 28살이었고 조그만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궁금한 게 많아져서 아들이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자세한 건 우리 정우 통해서 대충 얘기 들었어. 아버지 혼자 이렇게 딸을 예쁘게 키우시느라 애 많이 쓰셨겠네. 나중에 결혼해도 아버지한테 우리 정우가 아들처럼 잘할 거다. 결혼해서 같이 맞벌이 하려면 힘들 텐데 집 얻을 때는 내 직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얻는 게 어떻겠니? 저는 신혼집도 며느리 직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얻으라고 얘기했고 아들이 집안일 잘하니 잘 부려먹으라는 말도 해줬어요. 그런데 듣고 있던 아들 녀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결혼하면 나는 혜원이 직장은 당분간 관두고 집에 있으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집안일하고 가정주부로 사는 게 저도 그렇고 서로가 편할 것 같아서요. 아들 녀석이 혼자서도 버는 돈은 충분하고 본인은 아내가 밖에서 일하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저는 혹여 이 녀석이 여자는 집안일하고 남자는 바깥일을 해야 한다는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일단 마이르를 했습니다. 요즘 능력 있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똑똑한 사람을 집에서 놀리려고 그래? 아서라, 여자도 일하고 경제력이 있어야 해. 엄마는 결혼했다고 며느리가 집에서 살이만 하는 건 원치 않아. 혹여 내가 혜원이 억지로 집에 들어앉히려는 거면 그러지 마. 그런데 그때 예비 며느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사실 제가 직장을 좀 쉬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 일했더니 몸이 좀 안 좋기도 하고요. 사람한테 너무 치이고 지쳐서요. 결혼해서 사인 예쁘게 하고 애 낳아서 잘 기르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중에 마음 바뀌면 다시 일할 수도 있지만요. 본인이 원하는 거라는 말을 하길래 저도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직 20대 후반 한창인 아이가 집에 들어앉아 있고 싶어하는 게 의외이긴 했지만 사람한테 치이고 일이 힘들다고 하는 건 이해가 또 가더군요. 그러니? 그럼 둘이 상의해서 알아서 하도록 해. 난 또 우리 아들이 억지로 직장 관두게 한 건가 걱정했지 뭐냐. 예비 며느리가 맞장구 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집에만 갇혀 있는 건 저도 싫어서요. 쉬면서 운동도 하고 이것저것 배우려고요.
정우 오빠가 저 골프도 배우라고 했고 미술도 배우라고 했거든요. 집안일 저 혼자 하는 건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일하는 아줌마 부르면 되고요. 화장실 청소 같은 힘든 건 아줌마 시키라고 생각 중이에요. 제가 살림을 잘 못해서요. 어머니, 차차 배울 테니 좀 서툴러도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처음부터 사람 써서 할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재미를 붙여서 해봐. 살림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은 집안일이라고 무시한다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내 식구가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내가 애쓰는 거고 그만큼 아주 가치가 있는 일이니까 닦아일만큼 중요한 일이야. 네, 알겠어요, 어머니. 그래도 저 손톱 망가져서 손에 물 담그는 건 안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옆에서 이렇게 거드네요. 힘든 건 내가 대신하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나 엄마한테 어릴 때부터 배워서 빨래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해. 걱정 마. 엄마가 장가가는 미천이라고 집안일 다 시킨 걸 이렇게 써먹네요. 이러면서 웃더군요. 예비 며느리가 앞으로 결혼 생활을 어찌할지 말하는데 뭔가 가슴속이 서늘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 말할 건 아니지만 결혼하면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저렇게 편하게 살고 싶다는 예비 며느리 말은 솔직한 말하자면 아들 가진 엄마 입장에서 서운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비 며느리 얼굴 보고 나서 나중에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죠. 정우야, 너 정말 맞벌이 안 하고 대출이며 살림이며 혼자 감당할 수 있겠어? 엄마는 너희 둘이 알아서 하라고는 했지만 솔직히 걱정돼서 그래. 네가 정말 원하는 거면 더 이상 얘기 안 하마. 그랬더니 아들이 혜원이 나이도 어린데요 뭐. 얼른 아이 낳고 키워나온 다음에 일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저 혼자 버는 걸로도 충분하고요. 그냥 고생 많이 한 사람이라 좀 편하게 살게 하고 싶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저 신짐도 했잖아요. 엄마 아들 생각보다 연봉 높아요. 예비 며느리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는 말에 이제 내 아들이 한 가정을 책임질 사람이 되었구나 싶어 서운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는데 제가 뭘 어쩌겠나요? 그 후로 결혼 준비는 사실상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거의 알아서 했습니다. 예단과 예물 간소하게 하자는 말에 거의 생략하다시피 했고요.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 판교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집은 아들이 모아놓은 돈 8천에 제가 1억을 보태줬는데 전세자금 대출 껴서 전세로 들어갔어요. 예비 며느리가 혼수를 장만한다고 하길래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혼할 때까지 우여곡절 없던 건 아니었죠. 아들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서운한 건 나름 있었지만 아들이 좋다는 거, 행복하다고 하는 거 보고 전부 감수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어찌됐든 둘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니 믿었고요. 아들 결혼 얼마 앞두지 않은 어느 날 저는 아들에게 엄마로서 당부의 말을 한 게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거 많이 힘들었지? 이제 결혼하면 엄마 아들보다는 남편으로서 삶에 충실해야 할 거다. 당분간은 둘이 맞춰가느라 싸우기도 하겠지만 남자인 내가 가급적 양보하고 여자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잘해. 엄마가 바라는 건 그거야. 걱정 마세요 엄마. 나 장가 보내는 거 엄마도 욕심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으실 텐데 그런 거 저한테 강요하지 않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 저 잘 되려고 이만큼 키워주신 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정말 잘 살게요 엄마. 그래. 엄마가 너 직장 다니고 살다 보면 여기 한번 내려오는 것도 힘들 거다. 그냥 당분간은 명절에만 우리 얼굴 보는 걸로 하자. 어버이날이고 생일이고 전화 한 통이면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도 참 아들 보고 싶으면 아들네 집이니까 언제든 엄마가 오셔도 돼요. 말이 쉽지 이 녀석아. 이제는 나도 며느리 눈치 봐야 하지 않겠니? 아참. 그리고 너 이제 엄마한테 용돈 보내는 거 안 해도 괜찮아. 너 혼자 벌어서 살림하고 이것저것 쓰려면 빠듯할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 늙어서 일 못하면 그때 다시 용돈 주는 걸로 해.
저는 아들이 혼자 벌어 쓰는 게 안타까워 그동안 아들이 제게 보내던 생활비도 마다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낼 때도 있고 상여금 받을 때는 더 많이 주기도 했고 대중 없이 받긴 했습니다. 물론 아들이 주는 돈 제가 거의 모아 결혼 비용으로 보태주긴 했지만요. 그래도 이제는 며느리와 둘이서 꾸려가야 하는 살림이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아들이 그것만은 한사코 괜찮다고 하더군요. 엄마 아들 돈 잘 번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는 엄마 들여도 아무 타격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도 이놈아. 정 그렇다면 금액을 좀 줄여서 줘. 지금은 너무 금액이 크구나. 그 돈 받아서 엄마가 쏠 수나 있겠니? 아이씨. 알았어요 엄마. 그럼 한 달에 30만 원씩 어때요? 이 정도는 여력이 돼서 드리는 거니까 그건 받으세요. 아들 성화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받는 용돈은 도저히 아까워서 쓸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돈을 보내면 차곡차곡 모아 나중에 손주 대학교 갈 때 목돈이라도 돌려줘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아들과 대화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결혼시키고 나서 1년 동안은 명절 빼고는 아들 며느리 얼굴도 못 봤습니다. 딱 한 번 애들 사는 게 보고 싶어 비행기 타고 남편과 아들네 간 적은 있습니다. 마침 남편 생일을 맞아 식사도 같이 할 겸 해서 애들 집을 간 거였어요. 시부모 온다고 혹시 음식하느라 힘들까봐 밖에서 외식하자고 단단히 일러두고는 아들네 집을 갔었는데요. 그래도 구색 맞춰놓고 새 아파트에 사는 거 보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살림솜씨 없다는 건 진즉에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본다거나 살림 가지고 잔소리를 한다거나 하는 시어머니 노릇은 안 했습니다. 그냥 살림살이가 예쁘다. 가구며 가전이며 센스 있게 잘 마련했다는 칭찬만 해줬어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아들 며느리 둘 사이도 좋아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예쁜 외모랑은 다르게 성격은 좀 텁하더군요. 시부모 어려워하지 않고 말도 잘하고 하길래 내가 며느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게 많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네요. 그리고 아들이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며느리가 첫 손주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때는 정말 아들 장가 보낼 때 서운했던 거 다 잊을 만큼 기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덧없이 흘러 큰 손주가 2돌을 지날 때쯤이었나요? 저는 그때까지도 아들이 별탈 없이 잘 사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아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하더군요. 엄마, 나 어려운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무슨 일이길래 그래?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거면 도와줄게. 혹시 너 돈 필요하니? 혹여 돈 때문에 어려움이 있나 싶어 물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더군요. 엄마도 힘드신 거 아는데 당분간만 여기 올라오셔서 우리 지우 좀 봐주시면 안 되나 해서요. 아이 엄마가 좀 버거워하네요. 그렇다고 아이 키우는 사람까지 쓰자니 저 혼자 보는데 너무 힘들고요. 애 엄마는 배우러 다니는 건 포기 못한다 그래서요. 아이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나 힘이 들면 애 하나 키우는 게 2사람이 감당 못해 저를 부르랴 싶었습니다. 많이 힘들어? 지효 엄마가 집에 있고 일도 안 하는데 둘이 감당을 못하겠니? 엄마, 저 지효 태어나고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애 엄마도 마찬가지긴 한데 둘 다 힘드니까 요즘 자주 싸우기도 하고요. 엄마가 올라와서 당분간 애 봐주는 거 어떠냐고 말은 해놨어요. 지호 엄마도 그랬으면 하는 눈치예요. 아, 오죽하면 네가 이런 부탁을 하나 싶다마는. 엄마도 생각을 좀 해볼게. 여기서 아빠 일도 도와야 하고 엄마도 일이 있는데 무작정 제쳐두고 올라가는 건 어려워서 그래. 네 엄마. 저도 당장 엄마 올라오셨으면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요즘 출정도 잦고 회사 일이 너무 바쁘기도 해서요. 아버지한테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만은 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제가 엄마 와서 계시는 동안 생활비는 넉넉히 드릴게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거절할 수 있는 엄마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도 손주를 키워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닌지라 저도 선뜻 만사 뒤로 미루고 아들네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게 어렵더군요. 황혼에 손주 키우는 분들 아들 며느리야 가까운 곳 살면서 돌봐줘도 힘든 일인 거 아실 겁니다. 애 봐주는 공은 없다는 말도 있고요. 뼈 빠지게 내 새끼 키워놓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 또 손주들 봐주느라 무릎뼈가 다 삭는다고 하지요. 아들 부탁을 듣고 남편과 상의를 해봤는데요. 나 밥 해먹는 건 걱정하지 말어. 손주 키우는 걸 도와주는 게 먼저지. 당신이 애들 도와줘. 하는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을 굳혔죠. 아들 집에 올라가서 당분간 손주를 봐주기로 말입니다. 저 혼자 올라가는 거니 집을 따로 얻는 건 무리였고 아들 집 작은 방 한 칸을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기로 하고 대략 1, 2년은 손주를 키워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주도에는 남편과 딸을 남겨두고 저는 아들네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죠. 내 남편, 내 자식하고 같이 사는 것도 어떨 때는 쥐치덕거리로 넌덜말이 날 때가 있다는 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당연히 내 아들이지만 며느리와 한 집에 사는 게 쉽지는 않았죠. 하지만 나보다 더 불편해할 며느리 생각해서 내가 시어머니라고 대접받겠다는 마음보다는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이 먹으면 눈치도 느는 법이라 내가 도와주겠다고 오긴 했지만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거 저도 내심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며느리에게 잔소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같이 살면서 살림을 챙기다 보니 하나부터 10까지 제 성에 안 차는 게 많았습니다. 며느리는 살림만 못하는 게 아니라 육아도 젬병이더군요. 아이 목욕시키는 거 기저귀 가는 거 보니 손이 야무지지 못하고 서투르기만 했고요. 하는 거 보니 혼자 있을 때는 끼니도 잘 못 챙겼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저한테 말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머니 계시니까 제가 너무 편해요. 사실 어머니 오시기 전에 지우 아빠랑 많이 다퉜거든요. 아무리 애 봐주신다고 해도 같이 살면 불편할 것 같아서 반대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나 봐요. 나도 네가 불편할까 봐 걱정했어. 그래도 내가 도움이 된다니까 뿌듯하구나. 엄마는 그거면 됐어. 지우 어린이집 보낼 만큼만 키워놓으면 그때는 너도 좀 수월할 거야.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넌지시 이런 소리도 하네요. 어머니, 원래 한 집에서 두 여자가 부엌 살림하면 분란 일어나는 거 아시죠? 저는 괜찮으니까 어머니가 제 살림 맘대로 하셔도 돼요. 저 살림 못하는 거 보셔서 아시잖아요. 3년을 집에만 있었는데도 집안일은 영 손에 붙지가 않는 거 있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치워주긴 하겠다만 살림은 지희 엄마 네가 해야지. 어머니가 저 많이 가르쳐주세요. 저 아이 이쪽으로는 머리가 안 굴러가서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머니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는데 자, 속이 답답하더군요. 그래도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차라리 마음은 편하긴 했습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아들도 엄마, 지우 엄마 말이 맞아요. 우린 엄마한테 진짜 고마워하는 입장인걸요. 여기 계시는 동안 어머니가 이 사람 많이 가르쳐주세요. 아들이 있을 때 며느리는 저한테 참 살갑게 굴었습니다. 본인은 살림을 못하니 저한테 많이 배우겠다고 하길래 저는 그 말 곧이곧대로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한두 달 같이 살면서 뭔가 일이 제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있을 때는 저에게 싹싹하게 굴었고 제가 음식을 하거나 청소를 할 때 옆에서 거드는 신용을 했었지만 아들이 없을 때는 사뭇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곤 했습니다. 가령 아들이 있을 때는 이런저런 말도 걸고 같이 장을 보러 가자느니 다음날 뭘 해서 먹자느냐 하며 싹싹하게 굽니다. 그런데 아들이 출근하고 없으면 아이는 제게 맡겨놓고 늘어지게 잠을 자고 늦지막이 일어나 제가 차려준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먹은 밥그릇을 설거지통에 퐁당퐁당 담가놓고는 예쁘게 차려입고 나갈 채비를 합니다. 어머니, 작은 다녀올게요. 이렇게 일찍 나가는 거니? 너 옷은 치우가 낮잠 잘 때 많이 울어.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고 너무 늦지 않게 들어와라. 이 정도 말은 시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그런데 제 말에 며느리는 싸늘한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제가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다 미래를 위해 사는 투자인 거 모르세요? 오늘 학원 2개나 가야 하고요. 필라테스도 가야 해서요. 지혜 아빠 퇴근하기 전까지는 들어올게요. 하고 오전에 나가서는 다 어두워져서야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아들은 야근이나 회식도 잦아서 일주일에 3-4번은 늦게 들어오곤 했는데 그럴 때면 며느리는 무슨 약속을 잡아서는 똑같이 늦게 들어오곤 했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들 내외를 가까이서 지켜본 바로는 왠지 모르게 둘 사이에 냉랭한 기운이 감도는 것도 느꼈고요. 아들 녀석의 집에서 자꾸 밖으로 나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그러니 며느리도 똑같이 나도는 것 같아 걱정이 되더군요. 어린아이 키우는 부모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 제가 참고 있다가 싫은 소리도 몇 번 했습니다. 너희 둘 다 엄마 믿고 너무한 거 아니니? 정우도 그래. 회사에 바쁜 건 알지만 애 아빠가 일찍 들어와서 도와주고 해야 할 거 아니니? 나도 손에 힘이 없어서 애 씻기는 거 버거워하는 거 몰라. 지우 엄마도 마찬가지야. 둘 다 똑같이 이렇게 밖으로 나돌면 어쩌니? 나도 지우 보랴 집 청소에 빨래, 니들 밥까지 해다 바치는 거 힘들어. 둘 다 정신 차려라. 그랬더니 아들 녀석은 죄송하다 하고 며느리도 조심하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아들은 싫은 소리 듣고 나서 달라지는 듯 했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같이 사는 게 익숙해질수록 아들이 출근하고 없을 때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저를 대하는 일이 늘어나더군요. 심지어 제게 대놓고 따정을 내거나 명령조로 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저 역시 며느리에게 서운함이 쌓여갔고요. 하지만 평생 내가 아들네 있을 것도 아니고 제가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순간 아들네 불화가 시작되는 건 자명한 일이었죠. 그래서 아들 내외의 평화를 위해 며느리가 무리하게 굴어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고 살기를 몇 달째 우려하던 일이 터졌죠. 아들이 며칠간 출장으로 집을 비우던 때였습니다. 며칠간 저도 힘들다 보니 며느리와의 감정이 서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손주 녀석 점심밥을 먹이고 집을 둘러보니 참 가관이었습니다. 밀린 집안일이 잔뜩이었죠. 어제 저녁 며느리가 뭘 먹었는지 설거지통에는 그때부터 오늘까지 그릇이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 청소며 욕실이며 할 게 많아 며느리에게 같이 집을 치우자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청소를 못해서 집이 너무 지저분하구나. 오늘 정우도 오는 날이잖아. 엄마가 지금 빨래는 돌려놨어. 같이 청소 좀 해야겠다. 대충 치우고 너도 일 보러 나가려. 그런데 며느리가 저한테 싫다고 당당하게 대답을 하더군요. 싫어요, 어머니. 저 진작에 나갔어야 했는데 못 나갔어요. 바닥은 청소기가 돌리면 되고 설거지는 식기세척기 넣으면 되잖아요. 어머니가 해주세요. 어머니가 하실 일이잖아요. 하도 기가 막혀서 저도 언성을 좀 높였습니다. 기계가 사람 손보다 잘하겠니? 아무리 그래도 청소기도 사람이 돌리는 거고 식기세척기를 돌려도 사람 손으로 그릇을 넣어야 할 거 아니냐? 대체 너는 집에서 하는 거라고는 너 몸뚱이 치장하는 거밖에 없어. 애 키우는 엄마가 맨날 그렇게 밖으로 나돌아다니면 어쩌자는 거야. 어머니가 그 애 하려고 우리 집 오신 거잖아요. 제가 올라오시라고 사정했어요. 지우 아빠가 본인이 힘들다고 어머니 올라오게 한 건데 왜 저한테 뭐라 그러세요? 저는 며느리가 말대꾸 하는 거에 놀라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힘들다 그래서 도와주러 온 거지 식모살이 하러 온 줄 아니. 너 대체 엄마한테 무슨 말을 그리 버릇없이 하는 거야?
내가 일이 바쁘면 사정이 그렇다고 나한테 부탁을 해야 하는 거야. 엄마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여기 공짜로 일해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우 아빠가 매달 어머니한테 50만 원씩 드리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집안일이랑 애 보는 걸로 100만 원씩 주겠다는 거 미친 듯이 싸워서 50만 원으로 한 건데 솔직히 50만 원도 아까워요. 그 돈 받으면서 돈값은 하셔야죠. 뭐? 돈값이라니 대체. 너 본래 모습이 이런 아이였니? 내가 너를 아주 잘못 봤구나. 저는 며느리가 하는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뭐라 대꾸할 새도 없이 눈물이 먼저 나더군요. 근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아들이 성큼성큼 부엌으로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저도 놀랐지만 며느리는 더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들은 잔뜩 화난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건 며느리가 내게 돈값 하라는 말은 들었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혼비백산했죠. 당신 오늘 오후에 온다더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내가 못 올 때라도 왔어. 대체 이게 무슨 짓들이야? 당신 우리 엄마한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 내 앞에서 다시 한번 말해봐. 뭐라 그러긴. 그냥 내가 어머니한테 짜증 좀 내끼렸사니 뭐 그리 화를 내. 별거 아니야. 엄마가 지금 울고 계시는데 별게 아니라고. 당신 좀 전에 우리 엄마한테 돈값 하라고 한 거 아니야? 엄마, 지금 이 사람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한 거 맞죠?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난감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난감했죠. 아들이 다 들은 마당에 제가 며느리를 감싸는 모양새도 우습게 된 거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상황 수습을 하기는커녕 한다는 말이 이랬습니다. 지금 막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집안일 같이 하자길래 싫다고 했어. 솔직히 당신이 어머니 집에 같이 살자고 한 것도 사님 도와달라고 부른 거잖아. 나는 시어머니랑 사는 거 솔직히 불편해.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고. 게다가 어머니가 우리 집 살림 공짜로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돈도 드리잖아. 월급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돈값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돈값 하시라고 말 좀 했다 왜? 그 순간 찰썩하는 소리가 허공에 울렸고 며느리가 악하고 비명을 지르더군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이내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아 버렸고요. 아들놈이 글쎄 분을 못 이기고 며느리의 뺨을 때린 겁니다. 저는 며느리 잘못은 둘째 치고 너무 놀란 나머지 일단 아들 팔을 붙잡고 말렸습니다. 야 이놈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마누라 뺨을 때리면 어쩌니? 어? 이러지 마라. 너 큰일 나 이놈아. 말로 해라 말로 해. 엄마,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세게 때리지도 않았어요. 당신 지금 나 때렸냐? 내가 이대로 넘어갈 줄 알아. 당신 폭력으로 고소할 거야. 우린 당장 이혼해. 며느리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까지 났고 부부싸움으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갔습니다. 이혼. 말 잘 꺼냈네. 그래 이혼하자. 너야말로 솔직히 말해봐. 너는 50만 원 받으면서 집안이라고 애까지 볼 수 있겠어? 내가 엄마한테 200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꼴랑 50만 원 드려. 근데 너는 그 돈이 아까워서 우리 엄마한테 돈값 하라는 말을 해. 우리 엄마가 이런 꼴 보자고 오신 줄 알아? 그래. 너도 결국은 네 엄마 편이지? 다 필요 없으니까 이혼해. 대신 애는 네가 키워라. 네 새끼 미쳤다고 내가 키워. 나 때린 거 폭행으로 고소해버릴 줄 알아. 위자료나 두둑히 준비해. 저는 중간에서 아들을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정우야, 이러면 안 된다. 이혼이라니. 지우 엄마 너도 이러는 거 아니야. 부부간에 싸운다고 매번 이혼하자 할 거니? 내 잘못이다. 내가 제주도로 내려갈 테니까 이러지들 말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런데 그때 아들이 꺼낸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소?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나도 너 사기죄로 고소해버릴 테니까
너 나 속이고 술집 다녔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결혼 전 일이라 내가 그냥 놓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 아주 화려하게 놀았더라. 그럼 남자 관계는 적어도 깨끗이 정리했어야 하는 거 아냐? 왜 네가 만나던 남자를 내가 알아야 하는 거냐? 며느리의 본성을 알게 된 것도 충격인데 아들 말을 듣고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당황한 듯 했고요. 당신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는 술집 나갔다며. 이 바닥 좁은 건 몰랐나 봐. 당신이 술 따라주고 아양 떨던 남자 중에 내 지인이 있다는 건 몰랐지. 그거 알고 괴로웠지만 내 새끼 낳고 같이 사니까 참으려고 했어.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당신이랑 놀았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고소하려면 어디 한번 해봐. 나는 너한테 차도 사줬고 비싼 가방도 사줬어. 결혼할 때 혼수할 돈 없다고 내가 다 해준 거 우리 부모님한테는 말도 안 했고 그거 다 청구할 거니까 어디 한번 해봐. 알면서 그동안 모른 척한 거야. 이미 결혼 전에 끝난 일이야. 그럼 끝까지 모른 척 할 것이지.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몰라서 물어. 당신 학원 다닌답시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 나 다 알아. 아직 연락 안 끊고 있는 것도 알고. 근데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걸 보니까 그 천원 본성 못 버린다 싶어서 정신이 번쩍 드네. 도저히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끝내. 애는 당연히 내가 키울 거니까 너 짐 챙겨서 나가. 그랬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는 울더라고요. 지겹다. 내가 잘못했어. 당신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 그건 어차피 과거 일이니까 지난 일로 이러는 거 저거 얼마나 쪼잔한지 몰라? 과거 일로 가정을 깨겠다고. 과거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문제지. 당신은 나 몰래 여러 남자랑 어장걸려와서 언제까지 놀 셈이었어? 내 엄마가 이러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거 보고 당신 천박한 본 모습을 봤어. 더 이상 할 말 없네. 우린 같이 살 수 없어. 당신 살림 못하고 음식 못하는 건 평생 참을 수 있지만 남자 본능을 건드린 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제야 아들이 며느리 뺨따기 때린 게 이해가 갔습니다. 물론 폭력은 나쁜 거 압니다. 잘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아들 가진 엄마 입장에서 내 새끼가 그런 대신을 당했다는 걸 생각하면 뺨따기 한 대가 아니라 머리카락을 다 뽑아나오듯 시원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저한테도 잘못을 빌더군요. 어머니, 이혼은 안 된다면서요. 지우 아빠 좀 알려주세요. 우리 지우는 어쩌고요. 엄마 없이 아빠가 키운 애가 얼마나 혼자 주눅이 들겠어요? 어머니, 제발요. 지금까지 아들 덕분에 안락하고 편하게 살았는데 그거 끊긴다고 생각하니 아까웠겠죠. 아까는 네 새끼는 네가 키우라며 악다근 일 쓰던 아이가 지금은 아이 핑계를 대며 이혼은 안 된다고 울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라도 부부 사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들에게 결정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고통은 이혼하더라도 어미라면 자기 새끼는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법인데 아들에게 떠넘기는 거 보고 저도 며느리에 대한 마음을 접었습니다. 슬프지만 아들이 이혼남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난리통이 정리되고 나서 며칠 후 저는 손주를 데리고 먼저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일단 제가 아이와 함께 자리를 비켜줘야 아들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결국 아들은 제가 제주도로 내려가 있는 동안 며느리와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친권 양육권은 우리 아들이 갖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어느 쪽이든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며느리가 일 다니면 양육비도 얼마든 받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이혼한 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며느리 비밀을 알면서도 감싸고 혼자 감당하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가정을 지키랍시고 술집 다니던 버릇 못 고친 며느리 데리고 살라고 하긴 싫네요. 손주 녀석 보고 있자면 가슴이 찢어집니다만 아이 클 때까지는 저와 남편이 아들 녀석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혼한 며느리녀는
아들이 보고 싶지도 않은 건지 내년에 손주가 학교에 입학하는데도 아이를 잘 만나러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짐작이지만 아마 다른 남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벌써 4년이나 지난 일인데 아직 우리 아들은 혼자입니다. 아이가 어리니 본인도 생각이 많겠죠? 어쨌든 지금은 아들이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 내 집 마련도 했고요. 제가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돌봐주려고 하네요. 세상에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참 많기도 하지요. 별난 시댁 때문에 부부 사이가 파탄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들 보셨겠지만 저같이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 집안이 풍비박산난 이야기는 조금 의외셨을 겁니다. 그저 속풀이하듯 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곳에 털어놓고 나니 조금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요. 따뜻한 위로의 말을 더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유쾌하지 않은 우리 집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